우리 각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몸세탁소 남창규 원장입니다. 충북 제천 시내에서 제 이름으로 남창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공군이 형, 좋습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영양산골 토박이 네, 김경종입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깥에서 군대 생활까지 7년만 밖에서 살고 네, 나머지는 조상 대대로 여기 영양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산 밑에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네, 현재 영양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아름다운 꽃.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화해설사 김미라입니다. 네. 도시에서 여기서 고향인데 도시에서 45년간 살다가 다시 귀농해서 지금 영양에서 해설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저도 한의사이고요. 네, 한방심리학을 통해서 마음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마음 세탁소 저자, 현재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리모델링 중이라서 올해까지는 휴업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들 개인 소개는 끝났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해설사님, 네. 궁금한 거 한번 질문 원장님들 부탁드립니다. 두 분 만났을 때 꼭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자들은 첫째 매일 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빠질까 이렇게 해서 저희 주변에 있는 한의원을 갔었는데 제가 네. 갑상선이 있어서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자, 여기 대해서 우리 남 원장님 견해부터. 글쎄요, 제가 몸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아닐까. 그래도 우리 심의 항우 원장님을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저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을 던졌습니다. 받으세요. 공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그 다이어트,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가장 어디살을 빼고 싶은가요? 뱃살입니다. 뱃살, 네. 뱃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네. 올 초에요. 네. 몸무게가 제가 원래 한 66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67에서 68로 달려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배를 보니까 두꺼비 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와, 그래서 제가 한방 힐링 건강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강연을 하는데 배가 불뚝 나온 강사 힐링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각심이 올라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몸무게가 67, 8 가던 것이 62kg 초반, 이제 61kg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키로수보다는 제가 이제 눈으로 보는 일명 눈바디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옆구리살이 거의 빠졌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몸무게가 61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64kg, 그 다음에 한 10년 만에 65, 6kg. 그런데 지금 제가 61kg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총각시절 몸매로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해설사 선생님이 질문했던 답이 될 것 같아요. 첫째, 네. 제가 이제 살을 빼게 된 동기는 제가 배가 나오는 걸 보고 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두꺼비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경각심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 해설사님도 그런 경각심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정말? 네. 수위가 높아요 네. 지금. 네, 네. 아,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갑상선이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 네. 제가 이제 아, 우리 한의사분들이. 저기 오. 항저하증이 있다고 네, 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네. 싶어서 네. 제가 있는 병 종류를 아, 네, 다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 중에 걸리는 것이 그 아, 네, 네. 갑상선. 예, 갑상선 네. 기능 저하증이니까 네. 아, 보통 네. 이제 양방적인 인식 시각으로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병의 질환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하니까 네. 결국은 어쨌든 운명으로 받아들이시라.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은 네. 우리 시민 황 원장님께서는 뭔가 또 다른 예, 아, 뭔가 다른. 생활 계획이 생활 있을까요? 아, 그래서 방식이든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의사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본 뜻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비만보다 갑상선 저하증부터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그 하신 표현하는 것 거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갑상선 저하증 해결돼야지 그다음에 비만 쪽도 좀 살필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네. 아마 그 의미를 그렇게 제가 조금 전달하신 것 잘못 같아요. 받아들였는 그렇지.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한의사분들이니까 또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선생님이 실수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숫자는 것보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저하증을 더 지출하다. 그게 단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원인별 네. 진단이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그렇죠. 뭐 네. 다이어트만 해주세요가 다시- 될 일은 아닌 거다는 거. 원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누님이 그렇게 뭐 비만이다 하면은 과연 지구를 떠나야 될 분이 얼마나 많을까. 옷이 작아요. 시작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옷 멋있는 거 입고 폼 잡고 네. 네. 그 다음에 젊은 남성들 자기보다 더 어린 남성들한테 네. 인기 끌려고 아, 관심을 갖고 싶다. 예, 그 불편한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집사람의 그 똥배라 그러나요? 네. 볼록한 배가 너무 섹시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남 그거는 원장님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야지만이 정신 건강이 좋아져요. 제가 좀뭐 정신을 차리지 않아야 돼요. 취향이 좀뭐 네. 유니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뭐 저는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또한 균형이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갑상선의 문제다이죠. 네. 그럼 갑상선이라는 관점에서는 목이라는 한 몸에서의 중앙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장, 콩팥의 문제로 보는 거고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한 비염이랑 축농증 이런 거와도 연관된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들이 되니까 누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호흡기 계통도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갑상선이 결국은 하나면서 두 개처럼 보여요. 코, 그 다음에 저 콩팥, 그 다음에 귀와 같은 장기의 기능과 유기능 체계다. 라는 의미 속에서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신장이 약하다. 신장이 약하다면은 신장이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그 자식은 우리가 말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똥배라고 한다면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또 정체되어 있다. 장이 원활하게 운동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숙변이든 뭐 어혈이든 이게 원활하게 빠져나가야지 되는 부분들이니까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똥배로 또는 저는 이제 비만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데 부어 있다. 부종을 하고 표현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런 부종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제가 치료한다면은 갑상선이나 신장, 그다음에 그 호흡기와 관련된 코, 폐기관지 또는 귀와 연관된 신장이나
자궁이나 장 같은 면역 체계, 호르몬 체계를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 나가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네, 있는 네, 네. 신장, 예. 뭐, 네. 뭐 이제 콩팥 했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거 하고 폐, 예. 뭐 이렇게 기관지, 예. 이게 그 타고날 때부터 그 기관지 확장이라는 예. 저거고 예. 그 검사를 하더니 기관지 확장증이라 하던데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깊이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그치? 예. 이제 들으니까 알지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여자들은 뭐 약 먹고 때 단번에 빠지는 게 없나 이걸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단번에 빠진다는 네. 의미 속에서는 그리고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는 네. 또 단번에 찔 수 사고, 있다. 찔 수 있다. 예. 저는 이제 계속 쪄만 왔어요. 예.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평생을. 예. 계속 45에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계속 올라가가 있어가지고 빠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살에 어느 대해서 정도 지금 무게가 55. 55까지요. 네. 근데 55kg에 네. 비해서 네. 허리 배가 많이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좋은 분을 네.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네. 저의 가장 큰 고민인 이거를 어떻게 와. 해결할 수 있나. 원장님 네. 흔들리지 마시고 빨리 답을 주세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갑상선이 있어도 먹을 수 있나? 네.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해설사님은 지금 55kg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구독자분들은 아니 왜 나는 65kg, 70kg인데도 그런데 지금 우리 해설사님을 외형으로 봐서는 별로 이렇게 살쪄 보이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하지만은 우리 해설사님은 심각한 거죠. 네, 고민이 심각하죠.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그렇죠. 말랐던 형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한 그래서- 거예요. 최고의 제가 그렇죠. 애 10달 키로수보다 많이 나갔어요. 네. 애를 가져가지고 10달 네. 만삭일 때보다 더 나가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고민이죠. 그래서 그 본인의 문제는 항상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들이 봤을 적에는 그 정도 몸매는 괜찮을 텐데 하시지만은 네.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증상으로도 지금 뭐 좀 피로가 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있죠. 네, 그런 조금 것도. 많이 먹었다면 네, 네. 한번 잠자야 네. 되고.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 남 박사께서 그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이 비만의 문제인데 또 갑상선도 있어. 그럼 어디부터 고쳐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네.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가 먼저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갑상선 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비만해진 건가? 아니면 비만해져서 갑상선이 더 악화됐나? 아니면 몸 전체 상태가 안 좋아서 갑상선이 안 좋아졌나? 아니면 갑상선은 정말 안 좋게 출발해서 몸으로 퍼졌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한의사분들의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한의사마다 다 조금씩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학하고 다른 것이 한의사들은 자기가 보는 특성이 있어요. 그 자기 주관이 있고 그래서 의학을 주관적으로 하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한의학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보는 주관적 눈을 가지고 어느 지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에 들어가느냐가 이제 그 한의사 분들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환자와 의사의 궁합도 좀 맞으면 좋다. 뭐 이런 이제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와 뭔가 좀 대화를 해보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이해가 가고 끌리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사분을 찾으면 훨씬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남 박사 같은 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이제 먼저 대화를 하면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증상 이런 것도 자세히 살펴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 그럼 지금 이제 해설사님은 어쨌든 지금 당장 문제는 갑상선도 그렇지만 이게 나오니까 일단은 배가 나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불편한 게? 예.
듣기 싫은 게 있어요. 아, 네. 네, 남편이 네. 더 배 좀 해결할 수 없나요? 아이고 저랑 또 취향이 또 반대시네. 그게 가장 귀에 거슬리는 거. 아, 네. 네네네. 두 번째는 아, 네. 두 번째. 옷이 안 맞다는 거. 아, 옷이 안 네, 맞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럼 해결은 돼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두 네. 분 좋으신 분 만났을 때, 네. 대단하신 분 만났을 때, 아. 미책이 없을까. 아, 근데 지금 제가 해설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51%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본인 질문을 보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나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있죠. 예, 있죠. 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거나 네. 그 누군가 코치가 있다면 이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더 큰 뭐 우리가 그 부분을 암이라든지 해결 좀 하면 좀. 예, 예. 네.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는 세상인데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먼저 이제 살펴볼 일이 있는데요. 아, 어쨌든 오늘 우리 한의사와의 그 대화니까 네. 또 우리의 식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몸의 균형이에요. 네. 균형.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음양의 균형이다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은 일단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비만도 해소되고 갑상선도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어떤 이런 균형이 깨졌을까요?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도 비만해지고 병도 생기고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원인이 도대체 뭐였을까? 라고 만약에 본다면 우리 해설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봤을 때. 내 스스로 봤을 때 원인은 네. 김 선생인 것 같아요. 아, 원인은 김 선생님. 아니 뭐 아니, 김 선생님 봐서 갑자기 들어갔어요. 원인은 김 원장이. 신랑이 아니었어요? 이거 놀라운 얘기. 왜 원인이 김 원장이냐? 네네네. 야, 매일 저녁 반전. 술 먹자 하니까. 아, 반전. 네. 제가 난 오늘은 찾지 마라. 나 진짜 네. 안 먹는다. 네. 이러면 안 찾아야 되는데. 네. 미라야 반병만 할래 이래가 뭐 아, 이거- 또 몇 병이 되고 이래서 내리 며칠 지금 우리가 6일을 먹었어요. 이러니까 와. 살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여기 대해서 우리 김 선생님, 김 원장님 소감. 네. 인생이 사는 즐거운 맛도 있어요. 이 살 빼고 먹을 거 안 먹고 아, 이래가지고는 별로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옷을 그 대신에 헐렁하게 입으면 어떨까요? 아, 야, 놀라운 처방이네요. 네. 김 선생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즐겨라. 이런 말씀. 뭐든지 내 마음의 병이고 내 마음에 달려 있는데 아, 네네. 우선 좋은 거 먹고 네. 재미있게 재미있게. 그래서 어, 옷을 너무 비싼 거 입지 말고 길가에 네. 가다가 네. 이렇게 길표 옷 헐렁한 거 오. 사입다가 한번 사입다가 던져버리고 또 돈 생기면 사 입고 그럼 되지. 가장 이 세상에서 의리 있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돈 있을 때 술 한 잔 사주고 네 주머니에 있을 때 와. 사주고 이래 즐기다 사는 거지 뭐. 와. 몸 날씬하게 하다가 보면 사람 골병 들어요. 야, 이 아니 안 먹으려 낙천주의자. 하면요. 네네. 안 먹으려 하면은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여성 선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안 나갈 수 없어. 어. 또 오늘은 네가 살아가는 후배들이 다 모여 있어. 이렇게 야. 하고 계속 먹으니까 이 영양 와서 지금 살이 쪘어요. 아. 영양 오기 아. 전에는 그래도 50 한 2kg 정도 했는데 갑상선이 문제가 아니었네. 네네네. 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술 먹어도 네. 몇십 년 술 먹어도 그럼 난 몇백 킬로 나가야 되네. 그런 게 아니래. 이렇게 와. 먹고 다니고 즐겁다 보면 저절로 살이 빠지고 고민이 있어봐. 저절로 살이 싹 빠지고 오. 한 달만 굶어버리면 말라가지고 와. 죽어버려. 한 달 오. 먹고 한 달을 못 굶지. 왜냐면 나도 이 친구랑 매일 술을 먹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네. 오늘은 안 먹어야지 각오를 하거든요. 야 오늘 나 찾지 마.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나 찾지 마. 저녁 때면 먹고 야. 먹까. 이래 먹는 거는 어쩔 네. 수가 없으니 네. 이거 먹는 거는 먹고 음. 뭐 어떻게 한약으로 어떤 그게 그건- 없을까. 그건 네. 뭐 이런 어디 정자 좋고 색시 좋고 물 좋고 세 가지 네. 조건을 다 갖추나 이좀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방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 계속 이렇게 교류해 온 우리 김 원장님을 끊고 내 뱃살을 줄이느냐 아니면은 뱃살은 유지하면서 김 원장님과의 우정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이거부터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원인. 이런 건 좀 어려운 질문, 애매한 건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한의학으로 해결되는 거를. 한의학으로. 자. 친구도 못 끊겠고. 네네. 내 뱃살 줄이겠다고 친구를 버릴 네. 수도 없고. 네. 친구를 찾자니 내 뱃살은 늘어나고. 네. 이런 한의학으로 방법이 안 될까요? 야, 이거 지금 도랑치고 가지 잡는 법을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풀어야지 또 우리의 얘기가 됩니다. 네네 심의가 되는 우리 김 원장님을 끊고서 다이어트를 들어가면 그건 누구나 가능한 법인데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어요. 의리는 지켜가면서도 다이어트하는 방법. 네. 야, 그러면은 이건 다시 이제 우리 김 원장님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자 우리 김 원장님께 질문 들어갑니다. 그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신 우리 해설사님이 지금 이제 고민에 처했어요. 다 좋은데 지금 뱃살이 자꾸 늘어가면서 55kg까지 늘어가고 이거를 이러다가 더 늘어가면 이제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성인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성인병이 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지혈증 그러면은 만성 피로에다가 이제 간장도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지나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동창생과 술을 못 마시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술이 빨리 분해되는 거, 이 소주, 맥주 대신 소주라든가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보고 또 가음을 하면은 간이 나빠지니까 네. 가음을 물살을 먹으면서 적게 한다든지 술 적게. 그 다음에 네네. 살이 비만해지면은 네. 설사약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소화가 쫙쫙 빠져서 저절로 날씬해지지 싶은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처방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네, 연구해서. 다음에 이래 기회가 오면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죠. 와, 역시 우리 김 원장님 내공이 세셔가지고 여관에서는 그 양보할 생각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타협을 김 원장님과 먼저. 자, 그럼 김 원장님, 우리 지금 이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지금 55kg까지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요게 1kg, 2kg, 3kg 더 나서 58kg 되면은 분명히 술을 못 마시는 상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간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술 친구와 술을 못 마시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하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까지 원하지는 하면 되고 원하진 않는다. 네 원장님 원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도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나도 마음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은 우리 동창생이 어떤 3kg, 52kg까지 감량하는 동안 술 친구로서 내가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예, 드디어 박수! 52kg까지, 네. 야, 일단 3kg는 빼고자, 네. 타입이 됐어요. 예. 드디어 제가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과의 우정도 유지하고 또 살도 뺄 수 있는 타입점을 찾았어요. 자, 그럼 3kg를 빠지는 쪽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 원장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술을 멀리할 수 있는 상태는 됐어요. 네, 그리고 우정이 깨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3kg 빼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비만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먹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운동도 좀 해.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그 본인 당사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별로 많이 안 먹는데, 많이 안 먹는다고 얘기해요. 나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래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이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진다는 건 없어요. 그게 뇌의 창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지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먹는가. 그래서 먹는 걸 적어봐야 된다. 네네, 어떻게 먹는가. 일단 하루에 몇 끼를 드시나요, 우리 해수사님? 네. 하루에 거의 한 끼 아니면 네. 두 끼 잘 안 먹어요. 네네. 근데 뒷말이 중요해요. 네, 근데 뒷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뒷말이 과자, 초콜릿, 빵, 이 달고나 다 한 10개 자. 정도 먹는 거죠. 아.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먹으면 거의 이제 야,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저희 해설사 사무실에 가면 네. 맛있는 거는 접시에 가득입니다.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이 그거 원래 나오는 건 줄 알고 드시고 네. 또 가져가요. 다 가져가시고 해요. 근데 네. 그만큼 제가 뭐 초콜릿이니 뭐 모든 과자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거의 뭐 점심 한 끼 정도 먹고 네. 조금 네.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는 영양의 네. 문화에서 들으면 그 초콜릿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저는 황 원장님이 도대체 답은 언제 주시려고 뜻만 드리냐. 어제 뭐 구들방에서 주무셨더니만 뜻만 드리는 방법만 배우셨나 했는데 답이 나오네요. 야, 역시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해설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한 끼밖에 안 드신다. 근데 어떻게 과연 살이 찔 수 있냐 보니까 스스로 이미 실토하셨어요. 살이 찔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네요, 네. 그렇죠? 그냥 달고사에 빵, 초콜릿, 과자 이런 거. 그렇죠. 밥은 거의 안 먹어요. 네, 소위 말해서 그 탄수화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우리 남 그렇죠. 박사님 어떻게 되죠? 결국은 네. 당분이 네. 딸린다는 거죠. 그걸 한다는 의미는 뭔가 우리가 밥에 군불 떼 가지고 밥에 해가지고 숭늉해서 이렇게 먹는 과정이 생략되고 오로지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에너지 음료라든지 에너지 음식들이 결국은 그런 초콜릿이잖아요. 네. 그 말의 의미는 집에 가서 뜸 들여가면서 밥 해 먹을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범이 누구냐? 김 원장인가요?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 김 원장님이 타겟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훌륭하신 문화 원장님이 지금. 거의 뭐 계속 달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 원인은 10%도 안 되는데 네. 원인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추 앞으로는 한 끼에 대추 2알씩만 삼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단 음식에 대한 탄수화물 단 거에 대한 이제 범인이 지금 벌써 등장해요. 근데 자, 단 것을 억지로 끊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땡겨요. 그렇죠? 네. 그럼 억지로 끊으려면 끊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상 끊으려면 끊어야죠. 끊겠지만은 좀 고통이 있겠죠. 생각이 나죠. 가장 생각 많이 나는 빵. 네, 빵. 네. 저는 밥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잘 먹어요. 네, 밥을. 네. 그 외에는 면 종류, 짜장면, 짬뽕, 네, 뭐 네, 네. 찬 네, 그런 것만 역시. 좋아해요. 거의 살찌는 거면 거의 다 찾아먹네, 그죠? 네. 그 한두 끼 먹는 것도 거의 면이고 네. 밥은 없어요. 밥은 네, 제가 네.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으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아침은 커피랑 뭐 초콜릿 아니면 빵, 비스켓 이거로 때우니까 네, 거의 밥은 안 먹어요. 그럼 친구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 그때 누가 뭐 밥을 먹는다 하면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건데 네. 그 외에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은 네. 그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그럼 네. 밀가루 음식을 그냥 무조건 끊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밀가루 음식 중에서 흰 밀가루보다는 통밀로 통밀로 만든 빵을 좀 맛이 없죠. 드시면 맛이 없다. 좀 맛이 없죠.
네. 맛이 없다, 그죠? 딸기잼을 바르면 몰라도 네. 맛도 없고 살도 안 쪘어. 네. 바꿔보죠. 뭐. 네. 아, 근데 바꿀 수 있겠어요? 집에 이제 빵이 네. 그 크림 팥 크림 빵이 네. 냉동실에 아, 거의 한 50개가 재어져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 빵이 맛있어서 빵 장수가 그 빵을 몇 개 두지 않아요. 그 네네. 농협에. 네. 그러면 그 시점에 맞춰서 몽땅 사가 냉동실에 넣어놓기 때문에 지금 냉동실 빵 한 50개들 넘어드는 거 일단은 먹어치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빵순이. 네, 네, 빵순이. 빵순이. 별거의 빵순입니다. 제가 별명이 빵순이에요. 네. 이제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아. 이제 과자 끊고 단 거 일단 끊어볼게요. 네, 네, 네. 네. 근데 빵은 아예 못 끊고 네. 하루에 한 개만 먹기로. 아, 네. 하루 한 개만. 그러면 일단 네. 뭔가 의지가 올라왔네요. 그쵸? 네, 네. 빵은 하루에 한 개만. 아, 빵 그다음 하나만? 네. 과자는 넣겠습니다. 네, 과자 끊고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억지로 끊게 되면은 네. 내가 내면에서 먹고 싶은 거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고통이 온단 말이죠. 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다시 식욕을 끌어당겨서 그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고 관건인데 일단은 식생활 드실 때 한번 우리 해설사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드시는 편인가요? 조금 빨리 드시는 편인가요? 뭐 아니면 중간 정도 드시나요? 빨리. 빨리. 아, 빨리 드신다. 그러면은 그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음미하면서. 네.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는 이 식욕과 싸워서는 절대로 비만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식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해설사님께서 이제 저희 말을 듣고 이제 경각심 올라왔죠. 네, 끊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은 이게 뭐 많으면 1, 2, 3개월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3개월이 지나면은 터져요. 왜냐면 식욕과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욕과 싸워서는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면은 식욕을 해소해 보자. 즉 식욕을 좀 잘 달래보자는 얘기죠. 식욕이 좀 충족되도록. 그렇게 이제 짜서 이 식욕이라는 내 안에 있는 녀석을 그냥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민주적인 타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 안에 식욕이 있어. 그러면 자, 너를 좀 해소시켜 줄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이 식욕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 그거 볼 수 있는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욕이 너무 땡겨서 내가 살이 쪄서 라기보다 많이 먹는다는 것은 식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더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 먹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식욕을 충분히 해소시킨다면은 살이 무조건 쪄야 된다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 몸이 거의 완전체거든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또 그 식욕을 다 해소시켰는데 그럼 다 살이 쪄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먹게 되면 더 이상 안 먹게 되고 식욕이 그쳐지고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불필요하게 살이 안 찔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건강한 생리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식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내가 음식을 너무 빨리 먹었나? 그럼 식욕을 충분히 해소시킬 시간을 안 준 거예요. 내 몸에게.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게 되면은 식욕이라는 애가 충분히 젖어들어서 난 이제 충분히 많이 먹었어 하면서 일정 음식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빵을 3개를 먹어야지만 식욕이 충족되는 것 같았었는데 2개만 먹어도 충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식욕을 늘 생각하면서 너를 잘 해소해줄게 해서 천천히 먹는 방법부터 음미하고 맛있게. 근데 급히 먹어버리면은 그거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무식하게 얘기한다면 음식을 쳐넣는 거죠. 내가 여기서 충분히 여기서 머물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침샘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소화에 충분히 분비되기 때문에 오래 씹고 오래 먹는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소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소화된 음식물이 위에 가면은 소화가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입에서부터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위로 내려가고 장으로 내려가도 결국엔 소화가 안 된 물질이 그게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장지방으로 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천천히 먹어요. 예,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 식욕을 충족시켜주자. 어떻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식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때까지 네, 그 네. 네, 다른 거는 진짜 빨리 먹었어요. 네, 네. 커피는 30분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앞으로 커피 먹는 방식으로 아, 천천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식욕과 싸운다 아니면 식욕을 해소시켜준다. 해소를 좀 시켜요. 네, 그런 쪽으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충분히 그거는 도전해볼 만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음식물 천천히 먹는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단맛에 대한 그 향수와 그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단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다. 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빵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비스켓도 먹고 네, 뭘 먹고 돌아 결국 빵 먹어요. 아, 네, 네, 네. 제가 그렇더라고. 오히려 네. 먼저 빵을 먹어 치우면 다른 걸 안 먹어요. 그런데 아. 오늘은 빵 좀 안 먹으려고 네. 다른 걸 안 단 에이스나 뭐 이런 거를 먹어보면 결국 아. 그걸 다 먹고 결국 빵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통밀로 바꿔서 네, 잼은 조금만 바르고 전혀 안 달면 맛이 네. 없어서 네. 그렇게 한 바꿔보면 아,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단맛을 먹고 싶은데 네. 단맛을 먹고 싶은데 단맛을 못 먹으면 그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서는 절대 해결 안 된다고 제가 저번에 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해설사님이 드시는 그 단 음식들 지금 보니까 뭐 초콜릿이니 과자니 이런 것은 자연식품이에요? 가공식품이에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그 단맛 속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 네. 즉 방부제라든지 보존제라든지 뭐 유화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맛을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맛에 함유되어 있는 첨가물들. 요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혈액이 탁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노폐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니까 활발하게 돌지 않고 활발하게 기혈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가 대변수분 땀으로 잘 나가는데 근데 중간에 그런 피로물질 즉 어떤 뭐 노폐물 이런 것들이 끼다 보니까 대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축적이 돼서 이제 지방으로도 가고 또 이렇게 뭐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맛이 정말 살아있는 단맛, 즉 자연의 단맛 뭐가 있을까요? 좀 가공식품 말고요. 그냥 첨가물 말고도 단맛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잘 모르겠는데 가공식품만 먹다 보니까 네, 가공식품 말고 천연식품에서 단맛 낼 수 있는 거예요. 포도, 뭐 감, 아, 대추, 과일. 뭐 과일에도 다 들어있잖아. 과일도 그렇죠. 안 먹어요. 아, 과일은 잘 안 드셨구나,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곶감이라든지, 그렇죠? 천연 단맛을 간혹. 내는. 네. 예, 예. 아, 네, 네. 그다음에 뭐 대추도 단맛이 있죠. 그렇죠? 과일은 다 모든 단맛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단맛을 취해볼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곶감도요 들어보면은 전혀 방부제 없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도 거기에 단맛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단맛을 충분히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공식품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천연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단맛을 보충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큰 것이 해결됐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해설사님께서 뭐 일반 빵 뭐 저기 뭐야 통밀빵은 맛이 없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지셨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먹어본 결과는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맛없는 통밀빵을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자꾸 씹다 보면 거기는 놀라운 단맛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햇빛에 말린 백설기 처음에는 담백해서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보면은
굉장한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네. 요즘 해결책으로 네, 봐서 네, 친구를 안 버려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친구분이 52kg까지 일단은 네. 문제는 나한테 있네, 그죠? 아, 네. 야, 스스로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문제의 원인은 우리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은 친구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죄고 아무 죄가 없고 결국에는 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답을 찾았어요. 지나면 다 이 결백이 더 나. 아, 결백이네. 진실. 네. 아, 우리 원장님은 친구를 사랑한 건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겠냐? 간접적인 영향이 많아요. 원래 잘 되면은 지 탓이고 못되면 네, 답을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네. 구체적인 거, 네. 그거를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았는데,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자 성어에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견물생심이 뭐죠? 네. 네. 초콜릿 먹고 싶으면 초콜릿이 먹고 싶은 거죠. 보이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문 앞에서 사라져 버려. 네, 보이는 대로.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음식과 그 식욕과 싸우지 않겠다. 그다음에 단맛에 대한 것을 내가 충족시키겠다. 네, 여기 이제 해결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실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곳에 가공식품을 일단 없애는 게 중요해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집에요. 네. 제 눈 바로 앞에 보이는데 네. 오빠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자를 쌓아놨어요. 오빠가? 제가 오빠가 어디 오빠? 그 오빠? 저희 큰 오빠가 그 오빠? 이만큼 쌓아놓고 아, 큰 오빠. 이런 소쿠리에 그 네. 과자 종류를 얘가 마음대로 지금- 가져가라고 이만큼 해가 있는데 오빠 기생충이거든. 야, 그런데 오빠분이. 제가 음. TV를 딱 보면서 옆에 과자가 이렇게 있으면 네. 마음속에 싸워요. 그렇죠. 저걸 먹을까 말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방 한 바퀴 돌고 물 한 모금 먹고 참자 이렇게 하다가 네. 결국 끝에는 한 개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 개가 그 시작이 예. 되는 거죠. 예. 네, 한 개가. 그래서 그 이제 아. 머리맡에 있는 이제 과자를 취해야 되네, 그죠? 눈에 안 보이게. 네. 아니 네. 오빠가 왜 우리 그 집에 계시는 거죠? 그분 아, 말고 오빠- 옆집이 말고요. 오빠랑 네. 같이 있어요. 오빠 기생충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오빠 같이 살아요? 예, 오빠 같이 집에 있어요. 들어가서 오빠 사는 오빠 거예요, 집에 지금. 들어가서 예. 살아요. 그럼- 근데 오빠가 동생을 생각한다는 게 아. 동생이 가서 빵을 좋아하니까 오빠가 마트에 아. 빵 아저씨가 오면 1등으로 가서 줄 섰다가 네. 다 사오는 거예요. 동생이 아. 좋아한다고. 아. 그리고 과자도 동생이 좋아하는 거라고 제일 좋은 그것만 다 사가지고 이만큼 재놓고 매일 내가 나가면 한 보따리씩 싸주는 게 오빠 취미예요. 네네네. 취미. 와, 네. 대단하시네요. 계란 삶고 그 한 보따리 주는 게 취미예요. 그럼 그 과자를 네. 할머니 경로당에 갖다 줘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와. 이게 남잖아요. 네. 사실 이만큼씩 주니까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해설사 옆에 보면 또 주실 그 지금 문학관 옆에 보면 네. 주택들이 있어요. 그럼 밭에 네. 농사 짓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집에서는 먹은 양 치고 오고 네. 내일 되면 미안 오빠의 즐거움을 막을까봐 또 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걸. 와. 그래서 이제 내가 오면서도 가자 좀 그만 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 눈앞에 없도록 해야죠. 이제. 지금 오빠의 그 과오가 지금 원장님 쪽으로 지금 다 뒤집혀져 네, 와. 근데 원장의 술이 네. 제일 1번이에요 술이. 네, 술에 대해서는 이제 52kg까지 정신 절제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지. 원장님이 와. 협조가 안 할 것 그럼 같아요. 네, 그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자를- 과자가 쌓여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경로당에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네. 넣든지. 쓰레기통은 아깝고 네, 한 번은 그 시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오빠분이 충격을 받으시거든요. 아니 내가 술 과자를 쓰. 절부 안 돼요. 아, 네네. 네, 그냥 이제 매일 네. 받아 와서 주변 주고 아, 주변 주고. 그다음 이거 절대 더 이상 사지 말라고. 아, 내가 그렇죠. 원한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사지 말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말린 말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군 고구마, 그죠? 찐 고구마, 그거 말린 것도 좋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눈에 보이는데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고. 예, 눈에 보이는 곳에 가장. 예예 말린 군고구마라든지 곶감을 두고 네. 다만 그것을 드실 때는 급히 드신다? 천천히. 천천히. 네, 그죠? 알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예. 농산물 저거 소비 촉진도 되고 말이야. 네, 네. 배도 부르고 야 일거에 고구마. 한정이네. 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곳에 둬야 돼요. 그러면 그걸 두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 의지가 굳셀까요, 과연? 의지가 굳세게 먹어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 의지는 그만 꺾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내가 단맛, 천연 단맛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천천히 드시게 되면 일단 먹는 단맛과의 싸움도 없어지고 드시는 것도 내가 식욕과 안 싸우게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해설자님께. 자, 하루에 몇 번 정도 걸으세요? 지금은 네. 거의 안 걸어요. 거의 안 걷죠. 아, 거의 안 예, 걷는다. 거의 안 걷죠. 요즘에 보면은 만복이라고 이제 어플 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 측정해 보셨어요? 평상시는 네. 항상 차고 있어요. 네. 항상 차고 있는데 네. 8,000보를 기준으로 해서 네. 거의 제가 보니까 하루 10,000보는 걷더라고요. 만보. 네, 10,000보는 건데 여기 시골 오고부터 네. 제가 여름에 왔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조건이 좀 안 맞았었어요, 사실. 아. 왜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관광객들이 네. 문학관에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이렇게 해설해 주기를 원하고 동네 투어를 깊이 하다 보니까 아하. 저도 같이 안 가게 그걸 되는 따라다 보니까.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저대로 남는 시간에 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싶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안 돌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차워지면 이제 어. 또 추우면 또 안 돌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우면 더워서 더워서 안 돌고. 못 돌고 추우면 추워서 안 겨울에는 돌고. 추워서 안 되고 네. 봄 가을에는 너무 기온이 좋아서 안 돌고. 되고 그 핑계가 많아요. 더울 때는요. 네. 더울 때 땀나게 걸으면은 더 잘 빠지죠. 더울 때. 예, 더 소비가 많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고요. 추울 때 걷게 되면은 그 역시 내가 땀이 흐르지 않아도 걷는 만큼 칼로리는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몇 보 걸어라? 아시죠? 몇 보 걸어라? 기본적으로 저는 8,000보 해놨어요. 8,000보 걷죠. 근데 이제 만보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만보 정도 걷는 것은 적절한 걸음으로 열심히 걸으면 1시간 한 반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만보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보만 걸어서는 사실 체중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보를 걷는다는 것은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보 플러스가 중요해요. 15,000보 거의. 15,000보 좋죠. 예. 네. 골프 돌면 15,000보예요. 네, 15,000보. 네,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걷는 것은 한 15,000보부터 이제 아직 시작해요. 그래서 15,000보를 매일 걷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놀랍도록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달만 걸어도 이게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15,000보도 무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나눠서라도 걸으면 또 한 번에 15,000보를 걷게 되면 음식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나눠서 천천히.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네네. 오전, 오후 예를 들어 7, 8,000보 걷고 또 오후에 7, 8,000보 걷는다면 15,000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걷는 시간은 이제 그래서 주변에 자주 만나는 친구분이나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원장님이 여기 옆에 네 사랑하는 동창생 네 우리 원장님의 카톡에 찍어드리는 건 어때요? 내가 날마다 걷는 거에 대한 기록을 계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찍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약간의 그런 그압박감은 있어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원래 말 잘 안 듣는 사람인데 항상 네, 가정을 그러면은 줘야 돼. 그거를 숙제 내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문자를 최소한 만 보면은 내가 못 걸면 12,000보는 걸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15,000보 정도는 이상은 목표를 하자. 그러면은 그 15,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12,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그 걸었다는 것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걸 목조 삼기 위해서라도 걷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그냥 풀어두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나서 그냥 좋은 얘기 했다고 안 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에게도 내가 몇 번 걸었던 걸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자랑해. 근데 아니 있잖아요.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어 볼까요? 네. 아니 이거 괜찮겠다. 우리 자 나의 사랑하는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남 박사님하고 이렇게 4명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톡방에다가 예 항상 하루에 몇 벌 걸었는지 찍어 올리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이 정도의 최선의 결심은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아, 네. 그러니까 그 단톡방을 해놓으면은 네, 그래도 조금은 그렇죠. 그래도, 올리기 위해서. 와,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막 마치 거기에다가 네. 우리 안동대 네. 정보통신학과 정준수 교수님을 또 까지. 초대하면 초대하면 너무 좋죠. 아 초대. 네. 그러면은 우리 5인방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저도 그럼 약속을 해볼게요. 저도 날마다 사실 아침에 제가 체중을 좀 재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체중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참고는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체중을 빼면서 뭐 근육을 손실시킨다든지 또 몸에 수분을 빼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뱃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눈바디를 보는 거죠. 눈바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상체 사진을 찍기도 해요. 그 저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저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 그 체중계에 올라간 제 그 체중을 보내드리기를 약속합니다. 아! 제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 클라이언트들이 예, 합니다. 네, 그거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찍어서 올리겠다고 지금 이제 다짐할 수 있겠죠? 최초의 네. 체중. 네. 야, 하나도 안 했는데. 체중보다 예. 체중도 아까 체중이지만은 그거. 네, 네, 예. 네. 그래서 2가지 올리면 더 좋죠. 근데 아침에 저기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뭐 이제 뭐 응가하고 그죠? 내가 이제 슬림하게 그 입고 아니면 뭐 샤워하자마자 이 체중 있잖아요. 이제 나체 체중을 네. 이제 찍어서 네.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경계심이 생겨요. 그래서 혼자 가면은 거의 실패해요. 예, 혼자 가면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근데 친구랑 같이 해도 안 돼요. 이 친구는 야 미라야 오늘 술 먹자 우리 우리 술 너무 먹자 이랬기 성격이 너무 때문에. 좋으세요. 너무 성격이 정 좋으셔가지고. 교수는 지금 매일 걷는 걸 엄청 좋아해. 그래서 네, 그 비쩍 말랐잖아 그거는. 술도 안 먹지, 과자도 안 먹지, 네. 또 걷기만 하지. 네. 그러니까 날씬할 수밖에. 네, 아, 근데 이 친구는 아마도 나를 꼬시지 싶어요. 계속 미라야 걷잖아. 오늘은 한 잔 먹고 그만 우리- 치우자 요렇게 할 확률이 아주 높은 친구입니다. 네. 앞으로는 네. 우리 네. 좀 걸을까 이래야 되겠네. 네. 무조건 걷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에 이제 큰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음식 조절, 하나는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마음 생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이 그 중시하는 한의학의 경전 황제 내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식음유절, 기거유상, 불망각로. 예, 이게 바로 이제 3대 양생요법이거든요. 식음유절은 음식 조절하라. 기거유절이라는 것은 네, 생활과 운동 습관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망장로. 이건 뭐냐면은 망령된 생각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예.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은 내가 더 기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햇빛이 일어나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없애려고 하거나 불안과 초조와 우울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하루에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기필코. 그래서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그 뭔가를. 사실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죠. 현재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문화 원장님께서 커피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네,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여기는 또 우리 그 한옥 카페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영양서섭지 네네네. 김남님입니다. 네네 영향 있는 서석지에 있는 네, 옆에 카페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 감사한 거, 만족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한 줄 스토리라든지 찾아서 괜찮겠죠. 그럼 이제 마음이 묶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오늘을 누리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물을 안 마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물을 안 마시면은요. 저는 입이 마르던데.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뭐냐? 우리의 스트레스 본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은 내가 갈증을 느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는 내 돈이 없어. 저 사람 제가 나한테 욕을 해서 그래. 나 비방해서 그래. 그런 걸로 내 스트레스 받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활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생활해도 누군가 날 욕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누군가 나를 혐오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다못해 우리 인류의 성현이라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도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은 욕해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욕을 먹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물리지?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 공자, 노자 이런 분들 다 스트레스 받게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내가 마음의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만족함을 주거나 책을 읽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 음악이든 또 미술이든 우리 여기 원장님께서는 또 미술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아까 댁에 가서 미술 작품들 많이 봤어요. 보니까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그렇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영양의 문화 원장님, 우리 만인의 그 스트레스 해소에서 오늘도 작가의 고통을 철저히 느끼면서 지금 지금 불철주의 안에 작품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이 문화인들이 바로 문화인들이 많다는 것은 바로 그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살도 쫙쫙쫙 네네네. 동기도 빡빡 올라가고 그래야지 생활도 유쾌. 네네네.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그래서 잘 먹고 또 잘 싸고 그리고 잘 자고 잘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오는 그 불편한 식욕을 또 이제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같이 올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길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상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우리 의료인들도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 갑상선이 먼저 와서 비만해졌냐, 비만해져서 갑상선 아니냐, 아니면 생활 리듬이 깨져서 이게 비만해진 건가, 아니면 비만해서 생활 리듬이 깨진 건가, 이게 닭이 먼저냐, 저도 잘 몰라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것 때문에 살이 쪘는가? 내가 무절제에서 온 건지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계란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영원한 숙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둘 중에 둘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밀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활을 개선해주게 되면은 비만될 수도 있고 갑상선도 같이 해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하면은
또 뭐 병원 가서 급한 불은 끌 수도 있고 또 우리 한의사들이 와가지고 또 뭐 한약이나 침들어서 몸에 또 잡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그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생활에서도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마음을 묶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4사람 5사람 묶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해설사님 덕분에 우리가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어때 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 중요한 건 또 실천. 남 원장님하고 실천. 네. 이제 앞으로 술 먹자면 둘이 걷자 이래. 네네. 그리고 뭐 또 몸이 아프거나 찌뿌당하고 그러면은 우리 제천에 있는 남창규 한의원 여기서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책임.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하다 그거는 제가 마음 세탁소 제가 또 책임을 질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해결책이 결론되는 있습니다. 얘기고, 네. 야, 도대체 1시간 동안 이게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황 네. 원장님이. 아이고야.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또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1분 정리를 한다면은 네. 결국은 파동오일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된다. 술을 먹더라도 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되고 네. 초콜릿을 먹더라도 초콜릿을 먹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관점도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는 고통, 아픔과 함께 더불어 공존, 상생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님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와, 아주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공식품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공식품 싸울 필요도 없고 어떨 때는 좀 조금씩 먹어줘도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아이스크림 어떨 때는 좀 즐겁게 먹어요. 네, 그리고 가공식품도 먹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니들끼리 잘 해결했어. 야, 근데 나는 어떻게? 라고 지금 볼멘 하는 분들이 지금 제 이 뇌에 때려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 카톡방에 모시는 거 어때요? 좋죠 뭐. 좋네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댓글을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 이 방에 비만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4사람이 이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남 원장님도 약속. 참 무슨 얘기야? 내가 우리 남 원장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 원장님 또 따뜻한 사랑을 지녔기 때문에 약속을 합니다. 했습니다. 네, 약속했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방으로 모실 테니까 저희 방에 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거, 만보, 15,000보 걷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음식, 식욕과 싸우지 않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체중도 올리고 이렇게 가보면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같이 가면 해결돼요. 우리가 같이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용기 있는 한 말씀만 주십시오. 자, 우리 해설사님, 구독자분들의 한 말씀, 용기 있는 말씀. 아니, 우리 해설사님부터.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만 주십시오. 몸소 실천해서 몸소 실천해서 날씬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와, 우리 원장님, 예, 무슨-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말씀. 이 황 원장님의 심의, 황 원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결국은 언약이다, 약속이다, 무서워요. 말이 말로 구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과 행동의 일치가 다이어트의 해결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그럼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자고요. 저도 이제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 몸을 사랑해야지 이런 걸 실천할 수 되거든요. 내 몸은 나를 늘 가고 싶은데 가게 해주고 먹고 싶으면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한다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랑의 에너지를 모아서 같이 가기로 해봅시다.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